요즘 비트코인은 조용하다. 그래서 시장에는 의심이 많다.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말들도 계속 나온다. 그 과정에서 소음에 먼저 반응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고 진짜 투자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장을 돌아보면은 이런 장면은 늘 반복돼 왔다. 가격이 잠잠해지고 의심이 퍼지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많아질 때 시장은 오히려 다음 방향을 준비해왔다. 최근 톰리가 2026년 강세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도 낙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흐름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오늘은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 시작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추가 하락 경고다. 그런데 가격은 그 경고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하락을 말하는 목소리는 커졌는데 가격은 이전 저점 아래로 쉽게 밀리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신호다. 진짜 하락 국면이라면 의심이 커질수록 가격은 더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하락을 예상한 물량이 먼저 나오고 그 물량을 누군가 조용히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빠지지 않고 같은 구간에서 계속 머문다. 이건 시장의 매도보다 매수 대기 물량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은 늘 늦다. 공포는 가격이 충분히 내려온 뒤에 커진다. 지금도 비슷하다. 차트는 이미 몇 달 동안 조정을 거쳤고 가격은 한 방향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은 강세장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런 구간이었다.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항상 먼저 변동성이 죽는다. 기술적 분석에서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는 구간은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구간은 단순 조용함이 아니라 추세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의 수축 상태로 해석된다. 여기서 톰리가 본 장면이 나온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과 은의 가격이다. 최근 은은 짧은 기간에 포물선처럼 움직였고 금은 장기 저항선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금은 전통적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안전자산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자금은 위험자산보다 금으로 이동하며 방어적 매수 수요가 뚜렷해진다. 그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자금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이전 사이클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급락 이후 바로 반등하거나 급등 이후 바로 붕괴하지 않는다. 대신 길게 횡보하고 조정을 견디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이건 투기적 자금이 빠지고 남아있는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가격 패턴이다. 이 TF 이후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가격은 천천히 움직이고 잘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시장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가격은 그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뉴스는 시끄러운데 가격은 조용하다. 이런 상황은 늘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의심이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바닥을 다져왔다. 톰리가 2026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건 미래를 예언해서가 아니다. 지금 이 가격 구조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 사이클에서 봐왔기 때문이다. 시장은 늘 아이러니하게 움직인다. 하락을 경고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팔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줄어든다. 이미 겁을 먹은 사람들은 먼저 나갔고 단기적인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물량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은 조금의 변동성으로는 쉽게 던지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 시장에 남아있는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와 인내심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다. 가격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크게 오르지 않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는다. 진짜 하락장은 신호가 분명하다. 반등이 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지 구간이 연속해서 무너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버티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 그림이 아니다. 가격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조정은 가격보다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건 추세가 꺾였을 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 시장을 정리하는 구간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런 장에서는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강세장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기다리기 싫은 사람부터 나가고 확신이 약한 사람부터 줄인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가격은 다음 움직임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람을 모으는 장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장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이 모든 흐름의 끝에 비트코인이 다시 거론되는가다. 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언급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장 신뢰받아온 경화다. 공급이 제한돼 있고 누군가의 결정으로 늘어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 왕조가 바뀌고 화폐 제도가 바뀌고 국가가 흥망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금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가장 먼저 금을 찾았다. 그건 수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비트코인은 이 경화의 속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한 자산이다.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고 누군가의 정책 결정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더 발행할 수 없고 정치적 필요 때문에 규칙을 수정할 수도 없다. 코드는 공개돼 있고 규칙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신뢰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그대로 보라고 한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과 다른 점도 있다. 금은 이동이 어렵고 보관에 비용이 들며 국경을 넘는 순간 통제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국경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여왔다. 먼저 금으로 간다. 가장 보수적인 자금이 가장 검증된 경화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금과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도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건 새로운 유행이 아니다. 경화가 선택되는 순서다. 톰 리가 2026년을 두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건 상승을 약속해서가 아니다. 그가 본 건 이미 움직인 자산과 아직 조용한 자산 사이의 순서다. 금과 은은 먼저 움직였고 비트코인은 아직 조용하다. 이 조합은 과거에도 여러 번 같은 결말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의 말은 낙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에 가깝다. 나는 단기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커갈 시간 동안 내가 번 돈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가치가 새지 않는 자산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대의 그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자산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라고 판단했다.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조정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경화로서의 성격은 아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소음보다 가격을 보고 공포보다 구조를 본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